자, 오늘은 수동태에서 세 번째입니다. 수동태는 뭐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왜 있느냐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수동태의 표현. 이 수동태가 흔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동태를 갖다 배우시게 되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수동태가 이런 것들이 저런 것도 많은데요. 오늘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를 갖는 모든 동사가 다 수동태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책에 보면 이제 그 24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거 볼까요? She resembled her mother. resemble란 단어는 누구누구를 닮다 그런 단어죠.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닮았군요. 뭐 따님이 당연히 엄마 닮지. 엄마 닮겠죠. 그러면 그녀는 엄마를 닮았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 표현을 작가가 수동태로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수동태로 표현을 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목적어가 주어로 가니까 her mother. 그 다음에 동사 시제가 과거죠. 그게 is가 아니라 was, 3인칭 단수 was. resemble의 pp형도 resemble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뒤로 가서 되게 전사 by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by 그 다음에 her가 되는군요. 근데 좋지 않아요. 왜 그런 거니? 엄마가 딸이 당연히 엄마를 닮았다는 자연스러운데 수동태를 바꾸다 보니까 그녀의 엄마가 딸에 의해서 닮아졌다는 이 상태가 된 거죠. 우리가 지나가는 모녀를 보고 아이고 따님이 엄마 닮아서 이쁘네. 이게 정상인데 아이고 엄마가 딸 닮았네. 웃기잖아. 그래서 이건 웃기는 표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이구 이래야죠. 아이고 아버지가 아들 닮았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는 수동태는 아니다. 이런 수동태는 없겠죠. 그래서 수동태를 하나 쓰는 동사가 거기 보시면 뭐 become도 있고요, cost도 있고요, have도 있고요, 또 뭐 continue, continue라는 동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escape, quit 이런 동사는 보통 수동태로 사용을 안 한답니다. 네, 그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잠깐 지우도록 하죠. 자,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들어보셨죠? 1, 2, 3, 4. 사형식은 뭐냐? 목적어를 두 개 갖는 동사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수요동사, 준다 그래서 수요동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수요동사는 목적어를 되게 두 개를 갖죠. 간목, 직목. 그래서 간목은 되게 사람이 되고 직목은 사물이 되는 거죠. 이런 예만 볼까요? 자, He gave me the book. 자, 아주 간단한 사형식을 썼습니다. 자, he, 주어, 동사. 그리고 원래 첫 시간에 설명을 했죠. 원래 목적어는 하나만 쓰는 것이 원칙인데 수요동사는 예외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썼지 목적어로 두 개를 취하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그 사람일 때는 간목이라고 그러고 뭐뭇을 사물일 때는 직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me를 간접 목적어, the book을 직접 목적어로 합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야.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고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면 수동태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어가 두 개니까 이론적으로 수동태가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동태를 한번 써보면 먼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내서 수동태를 만들어보죠. 자, me라는 목적어가 주어를 가면 주격으로 바뀌어서 I가 됩니다. gave라는 말은 과거니까 M이 아니라 과거형 was를 써야 되겠죠. 비동사 하나 써야 수동태가 되니까. 다음에 gave, pp는 gave, 즉 given, gave, given. 그래서 given 하고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the book 있는 거 그대로 쓰십시오. 그냥 쭉 내리면 됩니다. 직목은 그대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 he가 들어가서 전사 by가 붙는다고 그랬죠. by가 붙는 이유 바로 생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성질이 부사로 바뀌었으니까 주어가.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I was given the book by him. 같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책이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돼도 괜찮군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수동태를 만들면 주어로 가겠죠.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목적을 주로 빼보면 the book. 그러니까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 표현도 두 개가 한어다는 얘기죠. 그래서 the book이 앞으로 갔습니다. 역시 뭐 단수군요. was. 만약에 복수는 were를 썼겠죠. 똑같이 given, pp. 예. 그 다음에 간목 그대로 내리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to가 들어가는데 이 to는 사형식으로 삼형식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전사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생략을 하기 때문에 몰라도 돼. 그래서 쓰시고 그다음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어가 he로 들어와서 by him.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 갖는 사형식에서는 수동태 표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사형식이라도 역시 조금 의미가 안 좋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정지시키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 예, 이렇게 정지하면 참 좋죠. 아주 그냥 이 유튜브는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정지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우기 전에 정리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형식입니다. I bought her a flower. 자, 좋은 표현이죠. 자, 이 bought란 말은 my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고 아주 사형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her, 간접 목적어, a flower, 직접 목적어가 되죠. 나는 그녀에게 꽃 한 송이를 사주었습니다. 좋죠? 그런데 이거 일단 수동태로 고쳐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직목을 이제 먼저 해볼까요? 역시 이것도 목적어가 두 개니까 이론적으로 수동태 두 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 flower가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a flower. 자, 단수고 시제가 과거니까 was. bought by의 과거분사 역시 똑같이 bought입니다. 그래서 b-o-u-g-h-t. 그 다음에 여기는 her, 그냥 뒤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원래는 for가 들어가는 건데 이 for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형식을 상형식으로 바꿀 때 간목, 직목 위치를 바꿀 때는 그 사이에 전사를 집어넣는 용도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전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뒤로 가면서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by me. 네, 뭐 생략도 좋고요. 괜찮아요. 꽃 한 송이가 사졌다. 그녀를 위하여 괜찮지요. 자, 근데 이제는 간목으로 이제 수동태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간목이 역시 주어로 가니까 이제 she가 되겠죠. 근데 형태 똑같겠죠. by라는 동사의 수동태명은 비동사 BP니까 was bought. 그 다음에 꽃은 그대로 써야 되겠죠. a flower. 똑같이 by me. 근데 이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니? 자, 보세요. 수동태는 어떠한 동작을 행하다, 받다, 당하다니까 꽃 한 송이가 사짐을 당했다. 괜찮죠. 근데 이렇게 수요동사, 간목, 직목 사용하는 이런 동사에서는 간접 목적으로 주로 쓰다 보니까 내용이 이상해졌어요. 그녀가 사짐을 당했다. 사고 파는 대상이 꽃이 아니라 그녀가 됐잖아. 그녀를 사고 판다. 좋지 않죠? 어감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사고 파는 대상이 잘못하면 그녀가 되어버려. 그녀를 사고했다는 뜻이 되어버리겠죠. 이상하잖아.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영어는 무조건 공식적으로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어감이 안 좋아, 모양새도 안 좋아 그러면 안 씁니다. 그것이 바로 또 영어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것도 일단 지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물론 이제 직접 목적을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제 책에 나와 있고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으니까 이건 저 정도만 해두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형식도 수동태가 흔히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He made his son teacher. 자, 잘 보시면 자, he가 주어입니다. made가 동사죠. 얼핏 보면 간목, 직목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간목, 직목이 아닙니다. 사형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는 그의 아들에게 선생을 만들어줬다가 아니라 그는 그의 아들을 선생으로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선생이라는 직업으로 만들어줬다는 얘기지 이게 간목, 직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목, 진목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목적어고 이것은 목적격 보호입니다. 즉 아들이 지가 그는 그의 아들을 선생으로 키웠다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형식이죠.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그 목적어가 약간 부족하니까 목적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형식이 되겠죠. 자, 이거 수동태로 고쳐볼까요? 예, 어쨌든 목적어 주로 가겠죠. 앞으로 가니까 his son 과거죠. 단수 was made, pp도 똑같이 made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보호 그대로 쓰십시오. 그 다음에 by him. 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은 그에게서 의사로 키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목적보호를 주어로 이렇게 쓰시면은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목적어는 수동태로 변환되면서 주어의 자격이 있지만 목적보호는 주어의 자격이 없습니다. 보호니까. 그래서 이런 수동태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수동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형식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죠? 오형식에서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서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목적보호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 이것도 지우도록 하죠. 수동태가 꼭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각동사, 사역동사 들어보셨죠? 사역동사 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좀 시키는 동사고 지각은 느끼는 동사. 이러한 동사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주어가 있습니다. 사역동사. 사역동사가 있으면은 목적어가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목적보호를 쓰는데 이 목적보호로 동사에 뭐써 원형을 쓴다는 특징이 있죠. 네. 물론 사역동사는 뭐 make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let도 있고 have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사역동사는 이렇게 즉 누구누구에게 뭔 말을 시키다 그런 뜻이죠. 이것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They made me like. 자, 간단히 제가 썼습니다. 그들은 made 만들었다거나 시켰답니다. 시켰다. 나에게 뭐라고? 그것을 쓰라고. 이게 동사 원형입니다. 목적은 여기 있죠. 예. 이것을 수동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로 가죠. 주격으로 바뀌니까 I 시제가 과거죠. was made 빈도 똑같이 made인데 이 동사의 원형 right는 그냥 내려주면 안 됩니다. 동사의 원형은 수동으로 바뀌면 to 부정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to right 이 시대고 뒤로 가서 by them.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죠? 이것이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는 그 목적보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내려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바꿔볼까요? 자, 그들은 나에게 시켰다. 뭐 하라고? 가라고. go. 뭐 간단합니다. 그들은 시켰어. 나에게 뭐 하라고? 가라고. 예, 가. 예. 성질 고쳐보죠. 그러면 go가 to고가 되겠죠. to고. 예. go, togo. 뭐 쓰리고는 아니고 어쨌든 그 다음엔 투부정사 투고. 예, 일단 동사의 원형은 수동태에서는 투부정사가 된다는 걸 명심하라.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을 문장 속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쓴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하나 거부감이 여기서요. go, to go, 쓰리고. 다음에 이것도 지워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가 있는 반면에 이제는 또 우리가 지각동사라는 거 기억하시죠? 보다, 뭐 느끼다,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온다. 자, 이러한 지각동사도 역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주어,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대신에 현재분사도 괜찮아요. 네. 현재분사를 쓸 때는 뭔가 동작적에 조금 초점이기 때문에 좀 생생한 표현이 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We saw him. 우리는 보았어요. saw him. 그가 뭐하는가? enter the room. 그 방에 들어가는 것. 자, we saw는 C란 동사의 과거형 지각동사입니다. 대표적이죠. 우리는 보았어. 누굴 봤어? 그가 뭐하는 것? 그 방에 enter.
들어가는 거. 동사 원형 많이 씁니다. 요것도 수능에서 문법 문제 푸는데 가끔 등장도 합니다. 자, 이걸 수동태로 고쳐보도록 하죠. 목적어 주어로 가니까 he, she가 과거죠. was, so의 과거분사 seen. 역시 마찬가지야. 사역동사에서 고가 바로 to고가 되듯이 여기는 enter도 뭐로 바뀌어? to enter. 이렇게 바뀌면서 the room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어 동사 원형 수동태로 바뀔 때는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만약에 ing도 쓴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entering도 괜찮습니다. entering도 틀리진 않습니다. 왜?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분사도 괜찮아. 그럴 때는 이때 그냥 현재 분사는 그냥 이렇게 내려옵니다. 앞에다 to 쓰면 큰일 납니다. to entering 그러면 안 돼요. 현재 분사는 그냥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to는 전사 to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사역동사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근데 그것이 수동으로 바뀝니다. 수동으로 바뀔 때는 그것이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능동태로 쓰면 해석을 참 잘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작가가, 글을 쓰는 작가가 수동으로 바꿔서 표현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눈에 띄입니다. 그러면 보는 순간 그냥 이것이 지각동사, 사역동사 문장인데 수동으로 바뀐 거구나라는 것을 잘 깨우치지 못하신다면 해석이 조금 까칠할 수가 있죠. 근데 탁 보는 순간 지각동사였다 수동으로 쓴 거구나라고 인식만 하시면 해석이 너무 쉽습니다. 아무렇지나 해야 되겠죠. 수동태는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해석이 좀 우리말과 잘 안 맞으니까 거부감이 많이 오죠. 그대로 보면 그는 보임을 당했다. 그 방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웃겨. 그러나 이건 웃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직독직하면서 빨리빨리 풀어야 돼. 나만 알면 되니까. 옆 사람한테 내가 뭐 설명할 때는 의역도 좀 해줘야 되겠지만 나만 알고 문제 풀 때는 직독직히가 최고입니다. 미국 놈들도 그렇게 해요. 미국 놈들도 여기서부터 해석합니다. 뒤부터 안 봐. 그는 보임을 당했다.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미국 놈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음 능동태로 수동태로 바꿔라 이런 것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독해 지문에서 이렇게 나오면 수동, 즉 지각동사, 사역동사 문장이 수동태로 쓰고 나는 걸 이해하시면 해석은 너무나 쉽겠죠. 자, 수동태가 몇 개 좀 복잡하게 좀 몇 개 더 있어요. 뭐 의문문 수동태도 있고 명령문 수동태도 있고 그다음에 수동태 여러 가지 표현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마저 조금 보셔야 되겠죠. 자,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니까 수동태 3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궁금하시면 4편도 계속 클릭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싸이에 강남 터미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허선대도 있습니다. 강남 터미널? 강남 스타일인가요? 어쨌든 유튜브 의외로 괜찮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걸 보신 분들 많은 친구들한테 소개하셔서 이렇게 영어를 후리하게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다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